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을 어떻게 경제 아젠다 추진에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셧다운은 정부 기능 마비, 경제 혼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나 아르헨티나의 지원 200억 달러를 그대로 진행하고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식으로 셧다운을 정책 가속 장치로 활용하고 있죠. 과거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정부 효율화 부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번 셧다운 활용은 도치 2.0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불필요한 정부 프로그램 축소와 인력 감축 시도가 핵심입니다. 그로 인해 정치적 타격과 예산 삭감이 예상이 됩니다. 뉴욕시 인프라 자금은 180억 달러를 보류하게 되고요. 블루스테이트 친환경 에너지 자금은 80억 달러가 취소가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슈머는 멍청하고 역효과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섹션 232 무역 확장법 조사는 셧다운 중에도 중단이 없습니다. 10월 1일 의약품 일부에 100% 관세, 대형 트럭에 25%가 관세되고요. 10월 14일에는 목재, 원자재에도 신규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즉, 셧다운은 멈춤이 아니라 관세 폭풍 전야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영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셧다운 상황에서 외국 지원이 과연 필수 기능이냐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인력 감축 카드,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트럼프는 셧다운을 명분 삼아 공무원 해고 및 프로그램 연구 축소를 시사했고요. 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준비 중에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노조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적 터보 부스터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 관세 정책 강화, 글로벌 영향력 확대, 앞으로 이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도치 2.0이 가동될지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0.48%, 테슬라는 플러스 3.31%, 루시드는 플러스 2.12% 상승하면서요. 종가는 24.3달러였습니다. 애프터 장에서는 24.48달러로 플러스 0.76% 다시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루 동안의 변동폭은 23.76에서 24.36달러였고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투자 심리가 저점에서 회복된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거래량은 1041만 주로서 평소보다 다소 낮은 거래량이었지만 종가 상승세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단기 기술적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포인트겠죠. 오더플로우에서는 인플로우는 46.3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75.94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즉 최근 며칠간 유출이 유입보다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라지 스케일에서는 다시 한번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스몰캡에서만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매도세가 이렇게 우세한데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뭐 단 하나겠죠. 루시드의 현재 상황은 공매도 청산이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오더플로에서는 현재 기관 매도, 개인 매수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양봉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증가 구간이 반등의 신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달러 선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과거 지지 저항 구간인 25에서 26달러대, 이 바로 위에 있어서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20달러대 초반, 저항선은 25.5달러에서 27달러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 거래량 동반 돌파 시 30달러까지 재도전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고요. 캔들이 음봉 전환한다면 다시 20달러 선 테스트 가능성도 고려는 해야 되겠죠. 루시드 모터스의 네덜란드 판매 실적과 유럽 확장 전략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판매가 감소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모델과 시장 확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25년 9월 네덜란드에서 단 3대만 판매했습니다. 아유, 참 처참합니다.
3분기 전체 등록 대수는 9대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1분기에 15대, 2분기에 10대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누적 판매는 33대, 작년 같은 기간에 53대와 비교하면 약 38%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루시드 모델은 모두 에어 세단이죠. 에어 퓨어는 72,853유로부터 리스는 월 936유로입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사파이어는 무려 25만 5천 유로입니다. 가격대가 정말 높죠. 럭셔리 EV 시장을 공략하는 루시드의 포지셔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루시드 두 번째 모델이죠. 그래비티 SUV. 가격은 10만 2,900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식 출시는 2026년 초에 예정이고요. 그러나 CEO 마크 윈터 호프는 빠르면 2025년 말 고객 인도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죠. 즉,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루시드의 유럽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유럽에서 4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하지만 2026년에는 8개국을 추가해서요, 총 12개국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판매가 줄고 있지만 중장기적 성장 포석을 깔아두고 있는 셈이죠. 네덜란드 전체 시장은 오히려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EV 점유율은요, 37.3%, 전년에는 32.4% 대비 상승했고요. 하이브리드는 48%, 전년 39.2% 대비 급성장했습니다. 즉,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루시드가 아직 충분히 따라잡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루시드는 네덜란드에서 단기적으로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비티 SUV 출시와 2026년 대규모 유럽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시드가 왜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아직까지 고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가격입니다. 경쟁사와 비교를 해봐도 테슬라 모델 S, 메르세데스 EQE, BMW i5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고요. 루시드는 가격 대비 브랜드 인지도가 살짝 낮아서 소비자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럭셔리 EV로 포지셔닝 했지만 가격 경쟁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 판매 모델은 오직 에어 세단 뿐인데요. 문제는 유럽 소비자들은 SUV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죠. 따라서 그래비티 SUV가 나오기 전까지는 루시드가 유럽 시장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와 인프라 부족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루시드는 여전히 낯선 브랜드죠. 테슬라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이미 고객을 사로잡았고요. 메르세데스, BMW는 오랜 럭셔리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루시드는 충전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모두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조금 약합니다. 시장 진입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2022년 말에야 유럽에 본격 진출했는데요. 이미 시장은 테슬라, 비아디, 폭스바겐 그룹, 현대, 기아 같은 강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후발주자 핸드캡 때문에 루시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과 공급망의 한계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루시드 차량은 모두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물류비 상승도 올라가고 환율 리스크도 있고 현지 생산 경쟁사 대비 가격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유럽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차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우디 AMP2 공장이 가동만 된다면 차량 가격을 다시 한번 크게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26년 말 사우디 AMP2 공장에서 본격 생산을 통해 그래비티까지 합세한다면 루시드는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판매 부진, 기관 매도세, 유럽 시장에서의 약세 같은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트에서 확인되는 강력한 반등 흐름, 쇼커버링 가능성에 따른 매수 에너지, 그리고 곧 다가올 그래비티 SUV 출시와 유럽 확장 전략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루시드는 고전 중인 신생 브랜드가 아니라 변곡점을 준비 중인 프리미엄 EV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유럽 무대에서 그리고 글로벌 EV 시장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